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 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집이 6채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집이 6채라더라? 이게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 재산이 제일 적습니다. 지금 6채 모두 시가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한 11억 정도 된다는 것 같거든요. 정치인들이 만나기 10분 전까지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감정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나면 악수하고 막 그렇죠. 껴안고 이러는데 두 사람의 어제 모습은 조금 어색했어요. 어떻게 비춰질지 이재명 대통령 모르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의도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대표까지 지난해 9월 사진입니다. 진짜 서민이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9월만 해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악수도 하면서 웃던 세 분이 서로 지금 집 팔라면서 공방을 벌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내놨습니다. 자, 이거 뭐 장동혁 대표가 큰일 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 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집이 6채거든요. 물론 이제 지분만 갖고 있는 2채를 빼면 장모님, 자기 어머님 살고 있는 집 빼면 여의도에 오피스텔 하나, 그리고 구로에 아파트 하나, 2억짜리 오피스텔 내놨는데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런 모양이다. 자, 그런데 또 정청래 대표 이에 질세라 팔 게 많은 장동혁 대표가 부럽다. 나는 영주택자다. 지금 뭐 세 분이서 집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이 대통령 집을 내놓은 걸 예상을 좀 하셨나요?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주택자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집이 한 3채쯤, 다주택자도 아니고. 네, 3채쯤 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돌아갈 집은 하나 남겨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였고 돌아갈 집 임기 끝나고 갈 집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집이 그냥 돌아갈 집이 되는 거고, 뭐 대통령 경호 때문에 만약에 별도의 집을 구한다 하면 그때 집을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집을 계속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비 거는 거 보면서도 굉장히 웃기는데, 장동혁 대표는 재산 신고할 때 6채 8억 5천이라고 신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산 신고할 때 금액으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시세 차익 얻을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50억짜리 집이라고 우기는 건 또 뭡니까?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거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네. 내가 하나라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이제 얘기하지만 세제도 달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먼저 솔선수범한다고 하는 점에선 사람들한테 좀 신선한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아무런 화답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약속을 어기는 게 되는 거고요. 좀 만약에 집을 판다고 가정하면 지분도 뭐 이렇게까지 굳이 갖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하지만, 형제들한테 다 지분 넘겨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지역구에도 아파트 한 채 있죠, 구로구에도 아파트 한 채 있죠, 그리고 여의도에 지금 오피스텔 있으면은,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는 지역구니까 그건 한다 하더라도 구로구는 왜 둡니까? 팔아야 된다.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의대로 집 갖고 있는 거는 다 가져야 될 이유가 있고, 남은 한 채 갖고 있는 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놀부심보에 가까운 거다. 그 저는 아까 뭐 정청래 대표 얘기하지만 영주택자라고 하는데 저는 0.5주택자더라고요 보니까. 부인 명의가 100%라 그렇죠. 반반씩이라서 예. 나중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을지도 궁금하네요 보니까. 자, 근데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스텝이 많이 꼬였어요. 원래는 이 부동산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었는데 지금 집값도 지금 서서히 지금 상승세가 꺾이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집까지 내놨고, 안철수 의원이 지원 사격을 하긴 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현금 27억 갖고 있는 슈퍼리치밖에 없다. 뭐 이렇게까지 좀 지원 사격을 해주긴 했는데, 자, 정 의원님, 장 대표 이 부동산 논쟁 벌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타이밍과 전략, 이게 지방선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이 좋진 않죠. 네. 원래 메시지가 분명하게 대중들에게 소구하려면 메신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일단 메신저가 문제다. 장동혁 대표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집이 6채라더라? 이게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아주 직관적으로는 집이 6채. 이러면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세 사람 모두 대한민국의 서민은 아니죠. 대통령이고 국민의힘 여야 여야 의원들이고 대표들인데요. 그런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장동혁 대표 재산이 제일 적습니다. 아. 6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 뭐 본인은 0채라고 하지만 제가 어제 자료 한번 찾아봤어요. 마포구 성산동에 117제곱미터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매매 가격이 대략 한 12, 3억은 넘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6채 모두 시가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한 11억 정도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6채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분 5분의 1과 지분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것이 각각 한 채씩 2채가 된 셈이거든요. 이 부분은 가족 내에서 일정 부분 좀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댓글창에 이준범 님이 이런 댓글도 남기셨어요. 안철수 의원의 재산이 몇백억 아니냐. 굉장히 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몇백억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뭐 다들 뭐 서민 논쟁을 벌이고는 있는데 자 진짜 서민들이 봤을 땐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참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네. 뭘 공격을 해도 항상 이렇게 어색하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공격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근데 뭐 갑자기 출마할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나섰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숟가락 얹어가지고 나 존재감 좀 드러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 집 내놨을 때 사는 사람은 그럼 죄인이란 얘기입니까? 그 국민의힘 논리대로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 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규제 때문에 아마 못 살 거고 그 집을 사는 사람은 현금 부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안철수 의원이 사주면 어떨까 싶어요. 돈 많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요. 그냥 사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기운도 좋잖아요. 대통령 나온 집인데. 실제로 지금 대치동에 의대 2명 보냈다는 집을 4억 프리미엄으로 붙여서 내렸다는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 대통령 사저 컬렉팅하는 분 있잖아요. 마리오 아울렛 있죠. 회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지금 매입했죠. 한 채 더 사줘도 좋겠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을 한 채 더 갖거나 아니면 지분 뭐 0. 몇 %로 더 갖게 되면서 다주택자가 됐었을 때 그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가서까지 SNS를 남겼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주택자가 지금 뭐 저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도 가족들 간에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그 그러니까 10% 지분을 갖게 됨으로써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차제 제도적인 좀 개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주택을 가졌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나이가 많이 됐어요. 자제들로 돌아올 때 천만 하더라도 5남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살던 집을 5분의 1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지분이 그래서 생겨도 지분 몇 %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이른바 올림으로 해갖고 다주택자로 하는 규제는 조금 더 재고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네.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면서 형제들하고 받은 지분 같은 게 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지분이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산소, 그러니까 가시는 산소 선산에. 예, 거기에 땅 이제 그렇죠. 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 합쳐봐야 저 몇백 원이 나오는 세금이 몇백 원 나오는 땅이에요. 근데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 노모 집 공개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집값. 근데 왜 지분 갖고 있으려고 합니까? 그 형제한테 정치인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일반 사인 같으면은 그래도 형제들 간에 부모님을 책임진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지분 가지시죠. 그래도 갖고 있어야지요. 이렇게 형제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라면 형제들한테 그냥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거 하다못해 넘겨준다고 해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다른 지금 장모 사시는 집도 제가 볼 땐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더 이상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뭐하러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오해를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득바득 우겨요 그걸 가지고. 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장동혁 대표 만났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어제 사진입니다. 어딜 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했죠. 나갈 때 한 번, 들어올 때 한 번. 2번 했습니다. 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랑 지금 만나려고 했다 못 만났잖아요. 네. 앞으로 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방선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인들이 만나기 10분 전까지도 이렇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감정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나면 악수하고 막 그렇죠. 껴안고 이러는데 두 사람의 어제 모습은 조금 어색했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았던 모양인 이게 거죠? 어떻게 비춰질지 이재명 대통령 모르겠습니까? 네. 이거 다 사진 찍히고 이런 해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의도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일방적으로 파기해갖고 못 만났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점심 먹기로 했는데 1시간 반대를 전에. 위한 반대, 이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들을 주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통령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이어야죠. 야당 대표끼리, 그러니까 여야 대표끼리 만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